성공하는 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그쵸.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쓰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진학사 진학TV의 홍성수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은 홍성수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수시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또 뭐 학생부에서 미반영되는 항목 같은 것들이 늘어났어요. 수상 경력이라든지 독서 활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반영되기 때문에 네. 대학들이 평가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좀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들이 서류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곳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서류형을 좀 없애고 면접형을 좀 도입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좀 네. 많이 생긴 편입니다.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중요한데, 6월 모평은 저희 진학사 통계로 보면은 한 60%가량 학생이 성적이 하락해요. 9월이랑 수능을 비교하면은 한 50% 정도가 유지를 하고 성적을, 네. 한 30% 정도 학생은 떨어지고 15%에서 20% 사이는 올라가고, 이런 경향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 성적이 수능 성적을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 정시로 어디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대학 어디가에 발표된 과거 입시 결과라든지 아니면 저희 진학사의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바탕 모의 지원은 무료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 보고 나니까 그렇게 자신이 안 생겨서 수시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학생들이라면 저는 적정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쓰라고 얘기하는 네네. 편이에요.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추게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장담할 수도 없기도 하고, 그 해외 입결 같은 것들이 갑자기 좀 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수능 최저가 완화되는 곳들이 올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 입결이 좀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땐 적정인 것 같은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니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적정권을 한 3, 4개 정도 쓰고 한 2, 3개 정도를, 소신이라고 해도 사실은 조금 운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어쨌든 내 성적보다는 네네네네. 조금 높게 가려고 하는 거니까. 뭐 소신 몇 개, 상향 몇 개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지만, 소신, 상향, 내 성적보다 좀 높은 곳을 한 2, 3개 정도 쓰는 게 수능에 자신 없다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성공하는 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를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게 그쵸.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모집 인원이 적은 쪽을 적은 쓰는 단위. 거예요. 네. 사람들은 보통 모집 인원이 많은 데를 쓰고 싶어요. 그럼 나도 혹시 많이 뽑으니까 나도 혹시 얻어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더 촘촘하게 있고 걔네들이 다 빠져나가는 걸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네. 기왕이면 모집 인원이 적은 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 성대 교육학과가 네. 내신이 4점대인데 합격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학종이요? 아니요, 교과 전형인데요. 네네. 이거 성대가 어디가에도 발표를 안 했고, 그냥 이렇게 어디 설명회 같은 데 가시면 이제 PPT로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 네네.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모집인원이 5명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 7대1인가 그래서 35명이 지원했었고, 다른 뭐 경영학과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적은 인원이 지원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조금 있었고, 교육학이 그렇게 선호도가 낮은 학과는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있었다 보니까 결국은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최저를 맞춘 애들은 거의 다 붙은 거예요. 사실 학생들이 조금 그걸 부담스러워하는데, 대학에 물어보는 게 사실 제일 정확해요. 네. 그러니까 대학 입학처에 물어보면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좀 딱딱할 것 같은데, 잘 안 얘기해 주려고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데, 저도 사실 모르는 정보는 전화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네. 잘 본인이 모르시는 게 있다? 그럼 한 30분 있다가 제가 전화 드릴게요 하면서 이렇게 전화번호 물어보셔서 다시 답해 주시기도 하고. 그냥 진짜 전화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네네. 물론 뭐 정확히 이 성적이면 붙을 수 있어요, 그건 이렇게 안 물어보면 안 되죠. 되겠지만, 네네네. 전형 정보라든지 과거 입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홈페이지 말고 네. 그 대학에 관심이 있으면 그 대학에 직접 물어봐라가 네네. 되는 거네요. 요즘에 이제 워낙 그 시즌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예약된 학생들만 질문을 받아주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최종 성적은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서울권의 몇몇 대학은 그걸 발표했습니다. 최종 커트라인까지. 네. 대학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한 명지대, 서울여대 뭐 이런 대학들이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걸 통계 내보니까 교과 전형은 70% 컷이랑 최종 컷 사이 차이가 한 0.15등급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는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유튜브를 찍었더니 댓글로 어떤 학생이 0.15면 그래도 큰 차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뭔가 답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제 3자 입장에선 큰 차이가 아닌데 학생들 입장에선 그 차이도 좀 크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0.1이라는 차이도.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70% 컷이라는 것 자체를 딱 한 해 것만 보시면 사실 좀 이렇게 왜곡된 정보로 네네네네. 받아들일 네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개년치의 입시 결과를 보시면서 이게 어떤 해 특별하게 좀 입결이 높았던 건가 낮았던 건가 이런 걸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고 뭐 다른 학과랑 비교해서도 내가 지금 도고동문은 입결이 1.9로 나오는데 불어불문은 1.5로 나온다. 그럼 도고동문이 좀 특별히 낮았던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슷한 선호도를 가지는 다른 학과 입결과 좀 비교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70% 커트라인 뭐 3개년 평균 내서 내가 그 성적 정도면 웬만하면 여기는 붙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저가 좀 완화되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올해 고대 인문계열이라든지 네네네네. 뭐 서강대라든지 뭐 이런 중앙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아무래도 최저가 완화되면 입결은 좀 올라- 상승할 네. 거라고 받아들여야 돼서 최저 변화, 최저 또 변화. 모집 인원 변화도 봐야 되고 올해 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 그것만 보기는 좀 어렵군요. 네, 그쵸. 학종은 어떤가요? 학종은 정말로 근데 의미가 없어요. 그게 70% 컷까지 내려가면은 보통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이 그걸 보고 나도 한 3등급인데 시립대 쓸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서 거죠. 사실 의미 있는 건 교과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좀 적절한 기준은 선배들의 입시 결과예요. 어떤 고등학교는 일반고 3등급도 좀 학종으로 좀 대학을 잘 보내는 고등학교도 사실 있고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도 있거든요. 얼마나 세특이라든지 창체 기록을 좀 구체적으로 잘 적어주시는지 그런 노하우가 있는 고등학교, 그렇지 않은 고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3등급이지만 서울에 인지도 있는 대학으로 지원해보고 싶다. 그러면 과거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고등학교에 물어보고 그거는 지원하시면 좋을 것 좀 더 확실한 정보겠네요. 그렇죠. 애들이 수시 원서를 쓰면 6개나 쓰니까 이 중에 하나는 붙겠지 이런 마음가짐이 은연중에 되게 다들 가지게 돼요. 저는 사실은 그냥 애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그냥 편하게 야 너 어차피 다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붙으면 좋은 거고 다 떨어지니까 휘둘리지 말고 정시 공부나 수능 공부나 열심히 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생각보다 N수라는 거, 재수라는 걸 자의적으로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경각심을 만약에 드리자면 N수생이 최대일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그쵸. N수생이 올해 한 15만 명가량 예상되거든요. 작년에 비해서도 꽤 많이 늘어나는 거고 고3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N수생이 늘어났다는 건 N수생 비율 자체는 또 그만큼 더 커졌다는 거거든요. 정시에서 9월 성적을 유지라도 하려면 정말 절반 안에 들어가려면 많은 시간을 수능 공부에 쓰셔야 될 거예요. 정시까지가 입시의 끝이니까 수능에 대한 공부를 놓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